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시절 61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생활. 2. 작품 활동. 1981년 7월 14일 화요일.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인 서예 작품을 위한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오후에 사진병인 최상병이 급히 나가 사온 재료들은 먹물과 화선지 10장, 그리고 붓, 대중소 등 세 자루였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선 신문지의 습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밝히는 바이지만 정말 나는 서예가는 아닙니다. 서예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습자 시간에 남들처럼 붓글씨를 써본 것이 전부이고, 다만 남들보다 조금 잘 쓴다는 이유로 선생님 칭찬을 듣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 뒤로 취미삼아 혼자 붓글씨를 조금씩 써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붓을 들 기회조차 거의 가지지 못하다가 입대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군대 가면 잘하는 것 있으면 자랑해라 라는 조언을 듣고 나서게 된 것이 이렇게 진중 창작작품 출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 뿐입니다. 노도부대에 전입와서 사단 보충대에서 보충대 중대장이 좋은 나무를 구해서 문패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각자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내가 써주었더니 나보고 보충대 기간병으로 남아있으라고 하던 날밤에 나는 32연대에 자대 배치되어 그 중대장을 다시 보지 못하고 떠나오고 말았습니다. 자대에 와서 맨 먼저 고참들의 추억록 사역에 투입되었고, 지난번 군사령관 방문 때 소대 내 모든 게시물을 떼어내고 다시 내 붓글씨로 써서 붙인 것이 대대 정훈병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연대 정훈과까지 파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번 작품에 쓸 글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정훈 참모로부터 군인다운 패기와 충절을 나타내는 고사성어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고르라는 말에 따라 어떠한 고난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다는 뜻의 백절불구를 택했습니다. 그와 곁들여 의병장 고경명 선생의 좌우명이었다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충의와 정절을 독실하게 하라는 뜻의 세독충정도 부제로 정해 연습했습니다. 또 한글로 된 시조도 몇 가지 찾았습니다. 큰 글씨를 써본 지가 오래되어서 붓끝이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정훈 과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잘 쓴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글씨 못 쓴다고 파견이 취소되고 다시 자대 복귀할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2가지의 글자를 가지고 종일 연습만 했습니다. 정훈과의 신문지는 많이 있어서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정훈과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조점호나 일석점호가 없었습니다. 아침 5시 40분쯤 기상을 하면 바로 사무실로 넘어와 청소와 정리를 하며 6시 기상납할 방송을 내보내고 점호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전날 모두 청소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지만 남들 점호하는 시간에 달리 할 것이 없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 40분쯤 내무반으로 넘어가 씻고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바로 사무실로 넘어와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만 빼고는 계속 사무실에 있는 것입니다. 밤 시간까지 있다가 밤 10시 남들 점호 끝나고 취침할 시간에 정훈병이 마지막 취침납할 방송을 마치면 함께 내무반에 돌아가 샤워하고 자면 되는 그야말로 군대에서의 천국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게다가 잠깐 파견 나온 사람이라고 밤에 불침번까지 열애시켜 주었으니 점호도 근무도 없는 꽃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글씨 연습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이 똑같은 글씨를 계속 쓴다는 것은 따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씨 한 장 쓰고는 정훈과 자료실에 있는 책들을 꺼내다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훈과장은 거의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연대나 사단,
또는 군단에 회의 때문에 가는 일도 많았고 또 예학 각 대대와 중대에 정원 교육을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진병인 최상병도 연일 각 대대를 순회하며 사진을 찍으러 나갔고 정은석이병 김일병만이 나와 사무실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김일병까지 볼 일 있어 나가면 정은과는 온통 내 차지가 되었습니다. 정은과는 업무 특성상 군사기밀이나 작전 등과는 거리가 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자유롭고 분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은과장이나 최상병, 김일병 등도 군복만 입었을 뿐 거의 사회 직장인이나 다름없이 생활했고 나를 대하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특히 최상병은 본래 우리 11중대 소속으로 파견되어서인지 나에게 각별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이 고향인 그는 우리 중대에도 그의 동기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소대의 하나무계 상병 등으로 그들 역시 평소에 나에게 잘해주는 강원도 특유의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상병은 입대 전에 홍천에서 사진관 일을 하다 입대했다는데 그 경력을 인정받아 연대 사진병으로 파견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파견 나가 있는 동안에 몇 장의 사진을 공짜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작품 사진도 얻었는데 특히 지난번 우리 중대 6본 교육사열 행군 중 개수 상황을 연출한 사진은 우리가 직접 참가한 훈련이었기에 의미도 있었고 정말 멋졌습니다. 정은석이병 김일병은 나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입대한 사람으로 대학교에 다니다가 입대했습니다. 외모가 깔끔해서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기와는 달리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업무 중에 내가 하는 일에 전혀 참견을 하지 않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김일병과는 그 뒤에 내가 전역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제약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 복잡한 버스 안에서 황망히 만나고 헤어지는 바람에 연락처도 알아두지 못했고 그 뒤로 소식을 알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